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곽진입니다. 이른 시간에 이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원래 제일 재미없는 발표가 첫 번째 발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 없이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위협 그리고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최근에 발생한 사례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이제 새로운 위협의 시대, AI로 보호하고 AI로부터 보호하라라고 일단은 잡아봤는데요. 제목은 뭐 거창하지만 내용 자체는 이제 다들 아시는 내용이 조금 위주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8월 달에 이제 엔트로픽사에서 이제 발표한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 신규로 이제 AI 기반의 뭐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제 통계 숫자로 보는 이제 위협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뭐 AI 파워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드리븐 네이티브 등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AI와 관련된 어택 그리고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공격자들이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실제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 이제 대응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결론을 맺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숫자로 보는 통계 숫자로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이제 30%라고 하는 숫자는 2024년에 이제 IBM에서 분석을 한 위협 분석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2024년 전체 사이버 침해와 관련해서 이제 사고들을 쭉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정상적인 자격 증명을 탈취한 비율 숫자가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사이버 침해 공격에 대해서 쭉 분석을 했을 때 30%라고 하는 녀석이 자격 증명, 즉 아이디와 패스워드 탈취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 자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기존에는 이제 합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무작위로 공격을 했던 상황이었었죠. 뭐 방어벽을 뚫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보안 시스템을 침입하기 위해서 이제 침입 시도 위주로 공격이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의 트렌드 변화는 이제 합법적인 접근 권한 탈취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격의 핵심 자체가 이제 방어벽이라든가 시스템을 노리는 게 아니라 다크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이미 유출이 된 아이디라든가 자격 증명을 이제 획득을 한 다음에 그 녀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해서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악의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즉 이제 AI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고도로 개인화된 피싱 또는 이제 뭐 임포스틀러 등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계정을 이용을 하는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녀석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 자체가 방어자한테 주는 메시지는 아주 확실합니다. 이제 외부 경계라고 하는 녀석들은 이제 더 이상 AI 기반의 공격들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어슌 브리치라고 하는 즉 이제 공격자는 이미 내부에 침투해 있고 우리 시스템 자체는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방어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숫자는 이제 제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침해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4년 동안 이제 침해 사고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26%가 제조업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이 진행된 것으로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핵심 감염 경로 자체는 이제 임포스틀러라든가 아니면 자격증명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불법적인 획득을 통해서 이루어진 숫자가 이제 상당히 높게 나왔었고요. 자격증명을 취득을 해서 제조업을 타겟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이제 공격의 34%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통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글로벌 기술이라든가 이제 제조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게 동남아 쪽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공격 자체도 상당히 집중이 되는
그런 형태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공격 자체도 이제 전년 대비 84% 정도 증가한 공격 유형 자체가 자격 증명을 탈취한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일단은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의미 자체는 이제는 공격 자체가 이제 Access as a Service라고 하는 즉 접근 권한 판매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비즈니스의 이제 공격자들이 수행을 하는 비즈니스의 이제 핵심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AI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수익화하고 있고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방어자인 입장에서 한번 이제 숫자를 보시게 되면 통계의 이제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 이제 72% 정도가 AI를 도입을 하고 있고 최소 하나 이상의 비즈니스 펑션에 전부 다 이제 AI를 적용을 하고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도입을 했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고요. 그 숫자 자체는 전년 대비 55% 정도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즉 2023년에 비해서 24년에 55%가 증가한 숫자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 많은 기업들이 AI라고 하는 녀석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반면에 AI 보안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거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기업은 24% 정도에 불과합니다. AI 도입은 75%의 기업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 24% 정도가 보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부분이니까 전체 숫자로 보게 되면 그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도입은 하는데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대비를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숫자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공격 표면 자체가 AI를 도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업들 입장에서는 AI가 하도 이슈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AI를 제외를 하면 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AI로 모든 R&D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귀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는 도입을 해야 되겠고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도입을 안 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늘 기업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는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져가게 되면 실제로는 보안에 대한 부채를 엄청나게 쌓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요. 이 부채는 반드시 이제 추후에 청구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AI라고 하는 녀석이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뭐 여러분들도 잘 뭐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 또는 보안 뭐 기능이 탑재된 여러 가지 서비스라고 할 때 많이 광고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AI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어떤 솔루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용어들이 혼재돼서 사용이 됩니다. AI powered, driven, native, enabled, generated, assisted 상당히 많은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 한번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표준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아직 뭐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를 했었고요. 글로벌 기업의 위협 보고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가트너라든가 통계 조사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AI 땡땡땡 즉 AI 릴레이티드와 관련된 어택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용어들을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부 다 이제 총 취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각각에 대해서 개념도 좀 정의를 데피니션도 한번 이제 추출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도 한번 추출을 해보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양도 너무 많아지고 대부분 이제 들으실 때 상당히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표로 하나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가장 큰 특징은
AI 파워드도 마찬가지고 드리븐, 뭐 네이티브 등등등이 상당히 좀 혼재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AI를 활용을 해서 뭐 챗 GPT를 사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생성형 AI를 사용을 해서 뭔가를 할 때 뭐 기본적인 주도는 내가 하지만 뭔가 이제 내가 잘 안 되는 거 시간적으로 단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때는 assisted, 뭐 generated, enabled라고 하는 용어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에 AI라고 하는 녀석이 활용이 될 때는 주로 AI powered attack이라든가 아니면 AI driven attack, AI native attack이라고 하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공격의 특징은 AI가 실제로 독자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율성 수준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그러한 개념으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직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은 한번 이제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AI 파워드 어택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할 때에 AI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핵심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는 컨셉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뭐 이제 뭐 안티바이러스를 회피하는 악성 코드를 만든다라던가 할 때에 그 회피 기능을 갖다가 AI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AI 드리븐 같은 경우에는 AI 자체가 뭔가 공격을 주도한다라는 형태의 용어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형 악성 코드라든가 하는 형태로 이제 공격이 진행이 될 때 이제 AI 드리븐 어택이라고 하는 형태로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AI 네이티브 어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을 하는 관점에 따라서 살짝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주로 AI가 모든 녀석을 전부 다 한다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할 때 AI 네이티브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공격 탐지부터 시작을 해서 대응까지 전부 다 이제 AI가 자율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AI라고 하는 녀석이 공격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비교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랜섬웨어에서 AI가 활용이 됐다라든가 아니면 사이버 공격에서 AI가 활용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세 가지 개념, 앞에서 보시는 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주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재밌는 부분은 요 녀석들의 포함 관계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상위 개념으로 AI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고, 공격자가 주도를 하기는 하지만 AI가 보조적 역할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특정 컨텐츠만 만들어준다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포함 관계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좀 궁금해서 진행을 해본 겁니다. 사이버 킬체인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격 유형을 갖다가 한번 대입을 해봤거든요. 킬체인에다가 실제로 대입을 해봤더니 AI가 정찰부터 실제로 무기화, 공격 실행, 그리고 이제 커맨드 앤 컨트롤, 명령 및 제어까지 모든 단계를 상당히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무기화라든가 취약점 공격, 그다음에 명령 및 제어, 그다음에 탈취 후 액션에 관련된 부분까지 AI라고 하는 녀석이 상당한 자율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큰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AI라고 하는 녀석이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 녀석을 활용을 하는 빈도가 계속 늘어나고, 뭐 적용을 할 수 있는 분야 또는 산업 분야들이 다양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AI가 공격에 활용이 됐을 경우에 실제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주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AI가 공격에 활용이 됐을 때 상당히 조금 이제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방어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AI를 똑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AI Powered Cyber Security라든가 각각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리를 똑같이 해봤습니다. 비교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AI Powered Attack Driven Native 어택, 그 사이버 세큐리티라고 하는 이제 보안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똑같이 요 세 가지의 개념 자체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딥러닝 기반의 악성 코드 탐지를 하는, 즉 이제 AI라고 하는 녀석이 공격과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을 경우에 AI Powered Cyber Security라고 하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이제 준용을 하고 있고요. 감염기기를 자동으로 격리를 한다라든가 했을 경우에 이제 AI가 보안적인 관점에서 자율적인 대응을 수행을 하게 되면 AI Driven이라고 하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자체를 갖다가 보호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AI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탐지부터 시작을 해서 자율결정, 자율대응이라고 하는 컨셉까지 전부 다 자동화돼서 모든 킬체인에 해당하는 스텝들을 전부 다 밟아가는 형태가 됐을 경우에는 AI Native Cyber Security라고 하는 형태로 현재 대부분이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AI 기반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AI 기반의 대응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AI 보안 자체는 AI 대 AI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AI가 나쁜 짓을 할 때 AI가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혹시나 AI라고 하는 녀석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AI로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AI 툴을 공격자가 활용을 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특징을 쭉 분석을 해보면 AI를 갖다가 활용을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AI가 킬체인 자체에 이제 충분히 녹아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공격 전반 라이프 사이클, 즉 킬체인에 스며들기 시작을 하면서 AI가 가장 무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는 속도와 그 다음에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즉 인간이 몇 시간에 걸리거나 아니면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내던 공격 도구라든가 공격 툴이라든가 공격 프로그램들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실제로 AI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뭐 정찰, 무기화, 실행 과정까지 AI라고 하는 녀석이 수분이나 수시간 아니면은 수초 내에 이제 결론을 내주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형태까지 이제 시간적인 단축을 가지고 왔다라는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형태를 쭉 보게 되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방어자 입장에서 대응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응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녀석이 이제 바이브 해킹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 코딩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코드가 있죠. 엔트로픽사에서 만든 이제 클라우드 코드가 있는데, 이쪽에서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뒤쪽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이제 2025년 8월이니까 정확히 이제 2달 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AI 코딩 에이전트가 이제 해커의 손과 머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활용이 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 한 명의 공격자가 클로드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17개 이상의 조직을 동시에 공격을 하는 이제 랜섬웨어를 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엔트로픽사에서 이제 자사의 클로드 코드를 쭉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사용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용자들이 클로드 코드를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엔트로픽사에서 이제 보안적인 관점에서 이 클로드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보안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기 위해서 분석한 내용으로 현재 2달 전에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실제로 코드 또는 거기에 사용이 된 명령어, 지시서 이런 녀석들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AI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공격 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제 공격 설계자, 그 다음에 코드 및 도구 개발자, 그 다음에 운영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한 그런 형태의 코드가 제작이 되었고요. 개인이 아주 이제 조직화된 범죄 그룹이 수행을 하는 것만큼의 능력을 가진 그런 코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공격 속도 그리고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랜섬웨어라든가 어떤 악성 코드를 제작을 할 때 특별한 지식이 필요했었죠. 방어자가 방어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형태의 이제 우회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지식들이 필요했었는데 이 사례를 보시게 되면 그 지식에 대한 기술적 장벽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맞춤화된 공격 자체가 대량으로 생성이 가능하고 그 녀석을 충분히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제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게 되면 스스로 이제 VPN 엔드포인트를 스캔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디펜더를 갖다가 우회하는 악성 코드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탐지가 되면 이 AI라고 하는 녀석이 이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우회를 하고 회피를 할까에 대한 대체 기법까지도 제시를 한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여러 탈취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랜섬 노트를 만드는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피해자 각각의 아주 특화된 아주 초개인화된 형태라든가 초조직화된 형태의 이제 랜섬 노트까지도 AI가 만들어낸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엔트로픽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요 내용들이고요. 요 내용은 이제 클로드 코드 이제 작업 지시서를 시뮬레이션한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공격자는 공인 보안 테스트 형태로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명령어로 주고받으면서 코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탐지 해피를 위해서 라우터 구성도 클로드 코드가 직접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정보를 갖다가 추출을 하기 위한 녀석들 전부 다 이제 자연어로 지시를 하고 거기에 이제 공격자의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코드를 갖다가 생성을 한 그런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 자체는 AI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AI 도구들이 공격에 아주 최적화된 형태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협상 권장 사항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협상을 하면 유리할 것이고 어떻게 협상을 하면은 우리 타겟이 이제 쫄기 시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줬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얼마를 요구를 하면 돼. 요 정도 정보가 있고 요 정도 규모고 뭐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요 정도 암호화폐를 요구를 하고 기간도 지정을 해서 딱 요구를 하면 된다라고 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이제 보증 내용도 적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입금이 된다거나 아니면 암호화폐가 결제가 되면 이제 우리는 즉시 이제 데이터 삭제하는 것을 개런티한다라는 부분까지도 친절하게 작성을 해줬고 이런 이제 그 협박 내용 자체를 갖다가 우측에서 보시는 이제 유출 정보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재무 상태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금과 관련된 사항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니네가 기부한 내역까지도 전부 다 분석을 했어요. 이 내용 자체는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특정 조직이라든가 특정 개인의 관련된 모든 정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갖다가 전부 다 수집했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고요. 그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정말 최적화된 형태의 협박 내용들을 도출을 해내고 그 협박 전략까지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수익화 옵션도 어떻게 해서 첫 번째에서 안 되면 두 번째 옵션, 세 번째 옵션, 즉 조직에 특화된 형태의 수익화 옵션까지도 제시를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박 메일을 작성을 했는데 내용을 쭉 한번 시뮬레이션 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어요. 미지불시 이제 협박을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불을 했을 때, 지불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줄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즉 공격 대상자가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메일을 쭉 받게 되면 상당히 디테일한 정보들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재무 상태, 그 다음에 니네가 가지고 있는 계약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네이션 상태도 마찬가지고 지적재산권 등등등까지도 전부 다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측 위에 보시면은 이제 데미지 어세스먼트라 그래서 니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니네가 만약에 입금을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갖다가 유출을 시킬 거야, 터트릴 거야, 또는 뭔가 자료를 복구를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이 정도가 될 거야라는 부분까지도 제시를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돈을 보낼래 아니면 안 보낼래. 근데 우리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면 즉시 자료 삭제하고 우리가 해결책을 나눠줄게 라고 하는 형태까지도 했는데, 요 내용 자체가요, 실제로 클로드사에서 분석을 했을 때, 클로드 코드를 엔트로픽에서 분석을 했을 때 특징 자체는, 요런 코드를 갖다가 제작한 녀석 자체가 기술이 엄청나게 높은 녀석이 아닐 것이다. 단순한 자연어 명령어만으로 이제 클로드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 코드를 분석을 해냈다라는 형태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테크니컬한 부분들, 기술적 수위가 높은, 수준이 높은 녀석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오른쪽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모듈형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형 또는 패키지 형태로 제작을 했어요. 개인이 한 게 아니라 클로드 코드를 자연어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어낸 부분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 녀석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 400불, 제일 복잡한 거 1200불.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요, 대상 자체가 윈도우즈 10이라든가 11 같은 운영체제에 특화된 형태의 코드를 만들었거든요.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AI 툴이라든가 뭐 이런 녀석들로 방어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OS들을 갖다가 타겟으로 작성이 된 부분이죠. 이 녀석을 패키지로 묶어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크웹 포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팔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클로드사에서 엔트로픽에서는 이 녀석을 탐지를 하고 뭐 계정을 삭제를 하고 코드에 대한 부분 삭제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수행을 해서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노코드 머레어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우코드, 노코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한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하기 힘든 거, 복잡한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이런 펑션들을 갖다가, 기능들을 갖다 충분히 활용을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녀석이 악용되고 오용되고 남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위협들이 추가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와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코드, 노코드 탑 10이라고 하는 이제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고요. 이런 형태가 악용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위협으로 작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와스프 탑 10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우코드, 노코드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랜섬웨어 3.0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Self Compromising and LLM Orchestrated라고 하는 논문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 녀석이 정확히 8월 28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올해 정확히 2달 전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뉴욕 대학교의 이제 틴던 스쿨에서 연구원들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랜섬웨어 3.0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랜섬웨어는 1.0, 2.0 수준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낸 녀석은 3.0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가운데 보시는 이 비교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녀석이 기존의 이제 랜섬웨어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이너리 코드 안에 악성 코드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시스템 익스플로이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시큐리티 펑션이라든가 이런 녀석들을 갖다가 바이패스할 수 있는 코드들, 즉 이제 악성 코드들이 전부 다 바이너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하거나 대응을 할 때에 이 바이너리 코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코드들 또는 트래픽에 대해서 바이너리 코드를 분석을 하고 악성 코드 또는 이제 랜섬웨어의 특성들을 분석을 해서 차단을 한다거나 대응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뉴욕대 연구진이 만들어낸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코드 안에 악성 코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동적으로 뭔가를 결합을 해줄 수 있는 녀석이 포함이 됐고요. 인터프리터 또는 이제 우리가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거나 했을 경우에 이 녀석을 기계어로 바꿔줘서 뭔가 이제 LLM 머신을 갖다 호출을 한다라든가 도구를 호출을 해서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자동화된 도구를 만들어내고 자동화된 절차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제 자연어 프롬프트 명령어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녀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랜섬웨어라든가 악성 코드의 특성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 녀석 자체가 연구를 위한 AI라고 하는 녀석 또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이렇게 악용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 녀석을 가지고 한번 대응을 잘 해보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위한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실을 벗어나거나 그랬을 때는 동작이 안 된다라고 현재 이제 뉴욕대 연구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외 언론이라든가 이 녀석이 딱 나오고 뭐 OECD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할 때는 여기다가 AI 파워드라고 하는 용어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AI 파워드 사이버 어택이라고 용어를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부에서 논문이 한 20여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 내용을 쭉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논문 내에는 AI 파워드, AI 드리븐, AI 네이티브라고 하는 용어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LLM, 오케스트레이트라는 용어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제 이 녀석 자체는 랜섬웨어 3.0인데 LLM 기반의 자율형 랜섬웨어라는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연구는 우리가 과연 이렇게 만들어냈을 경우에 이 녀석이 실제로 제대로 동작을 할까? 이 랜섬웨어가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공격 단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타겟을 딱 정했을 때 우리가 추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타겟을 정했을 때 이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맞는 공격, 페이로드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자체적으로 랜섬웨어가 알아서 결정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바이너리 코드에다가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를 숨기지는 않았는데 행여나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시그네처가 남아서 탐지가 되지 않을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이제 자산을 식별을 하고 코드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랜섬 노트 제작하는 것까지 쭉 진행을 했고요. 이 녀석 자체가 앞에서 보셨던 아까 이제 그 바이너리 코드 안에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오케스트레이터가 이런 녀석들의 역할을 쭉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율적으로 뭔가 이제 액션들을 갖다가 전부 다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아키텍처를 갖다가 구현을 했고요. 이렇게 구현을 해보니까 크기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실제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봤던 랜섬웨어 코드보다는 상당히 경량화된 형태의 그런 이제 웨이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은닉 또는 은폐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레이터의 흐름은 코딩, 그 다음에 검증, 그 다음에 분석 단계까지도 전부 다 자동화해서 이 녀석이 이제 루프백을 돌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쭉 진행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코드를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 자체가 실제로 어떤 공격을 수행하는 게 제일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형태로 전부 다 이제 루프백을 실행을 했습니다. 즉 동적인 결합을 갖다가 진행을 한 거죠. 실제로 어떤 타겟을 갖다가 조사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다가 LLM이 판단을 해서 코드를 만들어내고 실행을 해보고 실행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갖다가 찾아내거나 우회하거나 다른 공격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형태, 완전 자율형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 단계별로 이렇게 쭉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자연어 프롬프트라고 하는 녀석이 아까 바이너리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AI 모델을 갖다가 활용을 할 때에 뭐 제일 브레이킹 뭐 이런 프롬프트를 쓰게 되면 요즘에는 자동으로 블락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녀석을 사용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정상적인 코드를 짜는 것처럼, 정상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전부 다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은폐성도 제공을 한 그런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실제로 잘 동작을 할까, 맞춤형 공격 페이로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행한 행위들에 대한 흔적은 남길까 안 남길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검증을 했고요. 모델 성능을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 70-80% 이상의 대부분 성공률, 그리고 어떤 스텝에서는 100%의 성공률까지도 보이는 녀석을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평균 토큰 사용량이 23,000개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고요. 공격 한 번 수행을 할 때의 공격당 비용이 1달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과 시간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 자체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공격 무기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다행스러운 거는 이 녀석 자체가 프로토타입 형태로 제작이 돼서 실제 공격에 활용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상세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악용을 하는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논문에서 발표한 성능 테스트인 부분이거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뭐 스캔을 하거나 프로브하는 과정들은 거의 100% 성공을 한 내용들이 전부 다 실증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도 이제 LLM 기반의 자율형 랜섬웨어 같은 사례를 보면 AI가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 개념 자체를 AI Related Attack에 대한 컨셉과 AI Related Cyber Security에 대한 컨셉을 잘 한번 매칭을 해보시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실제 사례를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AI라고 하는 녀석하고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녀석이 만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녀석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신종 변종 랜섬웨어를 갖다가 제작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아웃소싱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녀석이 AI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국가 배역급 이런 공격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사이버 범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 장벽들, 이제 높은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무력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논의가 됐던 여러 가지 위협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이버 물리 환경에서도 AI를 활용을 한 공격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요. 좀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제로 달았던 AI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AI가 딴짓을 하면 AI로부터도 보호를 해야 되겠죠. 제가 잡은 컨셉은 Back to Basic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되 but smarter, 좀 더 똑똑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AI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AI가 아주 무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보호 또는 모델, 그다음에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상당히 악용이 되는 사례가 실제 사례로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보호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AI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학습한 만큼 안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는 AI 모델을 보호하고 프롬프트를 보호하고 운영 거버넌스를 갖다가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나와 있는 녀석은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내용이고요. 밑에 쪽에 나와 있는 녀석은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데이터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제 AI 자체를 갖다가 훔치거나 속이거나 하는 형태도 상당히 위협적인 형태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I 모델에 대한 보호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트리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AI 모델 자체가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백도어 공격들에 대한 위협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 샘플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적대적인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적대적인 모델 학습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프롬프트에 대한 보호 자체는 뭐 중요하죠. 앞에서 실제 예에서도 보셨겠지만 자연어를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공격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실험이라든가 논문을 통해서 증명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에 대한 보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사용을 하는 거, 사용자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운영 거버넌스 체계는 당연히 중요하죠. AI 보안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한번 세팅 딱 해놓고 나면 끝나는 녀석이 아닌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모니터링, 감사, 그다음에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되고 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들, 규정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AI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시스템, 컨텐츠에 대한 보호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약한 고리는 암만 좋은 시스템이 있고
좋은 솔루션이 있고 좋은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약한 고리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죠. AI로 생성된 컨텐츠가 실제로 AI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든가 하는 부분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자산 보호 여전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예방, 탐지, 대응, 복구 같은 일련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응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평소와 다른 패턴이라든가 비업무 시간대에 접속을 한다라든가 갑자기 대규모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라든가 하는 형태의 이제 사용자 또는 객체의 행위를 분석을 해서 이 녀석이 실제로 정상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적용이 된 시스템들도 현재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잘 적용을 해서 우리 시스템에 설사 assumed breach라고 하는 형태, 내부자가 침입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주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형태의 위협들만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다크웹이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최신 위협들, 테스트하고 있는 위협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또는 사전에 조금 고려를 해보는 녀석이 AI 이 녀석으로부터 발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호하고 있고 우리가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격자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이렇게 잘 보이고 있을까, 우리 허점이 뭐가 노출이 되어 있을까를 갖다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CTI라고 하는 녀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워크로드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전반적인 시스템 생명 주기에 맞춰서 AS급수라든가 MLS급수 같은 이제 보안에 대한 내재화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녀석은 AX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 즉 전통적인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에 최신 AI 시스템 도입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최신 보안 솔루션 도입을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솔루션들이 전부 다 기존에 깔려있는 레거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는 최신 AI 솔루션하고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 공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보안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보안은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요약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소개인데 이 부분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얘기는 페스티나 렌티라고 하는 로마의 이제 그 격언인데요. AI라고 하는 파도가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파도를 반드시 타야죠. 파도를 잘 타야 되는 상황이고, 안 하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급하게 타면 분명히 파도에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